이것도 그만 땡겨 뿌려야 되나? 그것만 그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저는 이제 그 에리카 캠퍼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캠퍼스가 행담동에 있고 또 안산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산에 있는 에리카 캠퍼스, 우리 학교에서 꼭 그걸 밝히라고 거기에서 말을 해서 예, 밝힙니다. 그래서 한국언어문학과에 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그 전공이 그러니까 시조 전공입니다. 시조 전공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조하면은 굉장히 좀 올드하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옛날 거고 무겁고 지루하고 항상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서요. 저는 그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시조는 그냥 시조를 만만하게 여겨라. 저는 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무 격상시키고 나면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만하게 여겨서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복장에 살짝 이렇게 좀 외람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가 과거에 고전문학 한다고 하고 시조를 한다고 하고 했더니 어떻게 갔더니요.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하더니 본인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본인인데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저는 이러이러한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하고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딱 그 차림은 유관순 열사의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분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연배 저보다 윗연배였거든요. 그분이 그렇다면 아이들도 똑같은데 학생애들이 일단 이거는 내가 지고 들어가는 수업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냥 요즘 사람 편한 시조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거 하니까 이게 딴 거를 제가 눌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처럼요.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시대의 떼십자, 그래서 가락 조자를 써서 시대의 노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너무나 이렇게 격상시켜 놓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조 연구자로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시조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딱 떠올리실 때 주로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외웠던 그런 지리멸렬한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시조는 노래입니다. 아마 지금도 노래 들으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장르들을 주로 좋아하실까요? 힙합은 아니실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노래 좋아하는 것처럼 시도도 그 시대에는 노래였었거든요. 불은 빨간데 이걸로 약이 들었어. 그래서 근데 시조도 똑같은 노래인데 이제 시조하면 굉장히 어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시조는 그냥 시절 가족 그 시대를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시조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시조는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보면은요 문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노래라고 하는 음악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제 정간보 악보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 동창이 밝았느냐 이것들 다들 외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5학년인가 6학년 교과서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줄이 울지신다 하는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이제 통시조에서 악보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혹시 시조 창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혹시 박경훈 선생님 하시나요? 시조창? 그래서 하시는 분들 전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노래는 못하고 근데 보통 할 때 다들 뭐 동창이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뭐 청살리
주로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다 그렇게 하는지 그거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냥 시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봤을 때는요. 가곡창이라는 것이 있고 시조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곡창은 가곡창대로 부르고요. 또 시조창은 시조창대로 불러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곡창은 훨씬 웅장하고 깁니다. 그래서 5장, 우리 보통 시조는 3장 구조라고 하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 근데 시조가 처음 등장해서 노래하던 그 시기에는 5장으로 구성을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전주가 들어가고 가곡창에는 또 중간 간주 그리고 이제 끝날 때도 한 번만에 하노라 이제 끝까지 노래 가사를 다 부른다면은 시조창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초장, 2장 나눠서 부르던 거를 한 장으로 그렇게 되고 이제 중간 간주도 없어지고 그리고 좀 간단하게 하느라고 중장 끝구를 안 불러요. 그래서 이제 훨씬 짧아진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건 조금 이제 의아하실 수 있어요. 초장, 2장, 3장, 4장, 5장 이건 뭐 그냥 초장, 중장, 종장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조창 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산토끼를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산, 토끼, 토끼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가곡창처럼 하면 산, 토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마디에서 하나를 부르는 것과 둘 부르는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 짧아진 이유는 이제 가곡창이 너무 번거롭다. 요즘도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학생들 뭐 많이 보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점점 짧아져 있으면 숏. 그래서 아주 짧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사람들도 가곡창 그건 너무 번거로워 해서 이제 짧아지게 됐는데 한번 그 노래로 한번 그렇게 이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영? 네? 근데 영상도 안 나와서. 아니 근데 왜 이게? 물러시 거기서 다 따라오는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 내가 토로 나갈 건데 소리가. 근데 왜 화면이 안 나올까요? 이게 제가 이제 시조창을 하는 그 화면을 그러니까 가곡창. 그래서 가곡창은 훨씬 더 왜 안 될까요? 그거 아까 이거 아니야? 따라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 파일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럴 리는 없는데 제가 왜냐면은 동영상 차한잔 드세요. 네. 그냥 그거 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누르면 되고요. 여기 같이 해서 그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그렇게 했어요. 노래 나오네. 못 보니까. 어제도 다 테스트 해봤는데 다시 한번 쉬는 타임 가진데. 예. 잠시 눈앞에 있는 맛있는 식사를 고문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조와 서울 USB하고 시골 USB가 다. 여기 그리. 그걸 그대로 띄워오시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은 안 따라와요. 아니요, 따라와요. 네,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안 되는 건지. 얘만 안 되는 건지. 피타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말로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역시나 이제 훨씬 더 웅장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가곡창 하는 것은 해서
일단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느릴 건 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 것도 안 되면은 이건 되게 내나 봐. 아니요, 여기 이거 자체가 이거 동영상 지원 그 노트북에 동영상 지원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뒤에 재밌는 거 나오는데. 영상 이거 본다 소리는 못 들어가 그냥 PPT나.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줄 그래서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그래 인터넷으로 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노트북 자체에서 이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노트북 자체에서 그게 혹시 없어요. 노트북 가져오신 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노트북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차 하고 내년에 또 오셔가지고 2차 노래하고 라이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 짧아져서 훨씬 짧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기 구성도 좀 짧아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한 번만요 하고서 종장 끝구를 안 불러요. 시조창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안 부르게 되는 그런 이제 차이. 그래서 그렇게 시조창, 가곡창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성을 거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시조 하지만 이 이름이 등장한 건, 그러니까 명칭이 등장한 건 굉장히 후대거든요. 그래서 한 18세기 이때 처음 이제 그런 명칭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명칭이 과거에 이제 가곡창에서 부르던, 그러니까 예전 노래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랬겠죠. 요새 누가 이렇게 느린 노래 불러? 뭐 그랬겠죠,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 왜 항상 요즘 세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있는 상형 문자 해석하고 났더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런다고. 그래서 다 항상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요새 이제 너무 느려 해갖고 좀 간결하게 해서 이제 시조창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그때 이제 보급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때 점점 연구하게 되고 막 그렇게요. 그래서 시조, 즉 시절 가조란 명칭이 등장하게 되고 이후 근현대 연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왜 노래인데 우리 눈에 문학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게 이제 1920년대에 있었던 시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요. 시조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이제 노래였던 것이 노래가 아니라 문학으로 부활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글자로만 동창이 밝았느냐, 청산리 벽계수야 하고 이제 지금껏 배우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시조를 이제 문학으로 인식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시조 했을 때 그 경우 시조라고 하는 명칭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가곡창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들, 고려말 조선초에 창작되었던 그 모든 것, 뭐 이 몸이 죽어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 모든 작품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또 물론 뭐 이런 이제 가집, 시조 가집 이런 것도 이제 또 등장가, 예전에 뭐 시조창이 유행할 때 이제 그런 책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그런 것들이 그냥 시조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좀 간단한 그 발전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가곡창 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조창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조 부흥 운동이 생기면서 현대 시조, 그래서 노래였던 시조를 문학으로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아까 이제 노래였었기 때문에 이제 이 노래의 분야에서는 어떤 시조창의 단계에서 또 가요가 등장하게 되는 그 역사도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에 뭐 많이들 즐겨 들으시는 뭐 트로트도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어 왔을 법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뭐 가요의 등장에는 서구적인 음악들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가곡창과 이 대중 창가가 막 대립하는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음으로 양으로 영향도 이제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조는 시대를 노래한다, 시절 가조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제 시대와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아까 황 소장님의 시에서도 이 가을을 노래했잖아요. 가을 돼서 여기 오게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우리 이런 그 모든 서정적인 텍스트는 개인 정서를 이렇게 반영하게 되지만 그 개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와 이제 무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회를 반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주변 요즘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 다시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조를 하는 것에는 그 시대, 즉 주로 이제 조선 전기냐 후기냐,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경계로 전기 사회와 후기 사회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신분, 사대부가 지었느냐, 기녀가 지었느냐, 평민계층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달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애주가 분들은 뭐 달을 보면은 뭘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게 되고 누구는 미인 누구 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저거 보니까 누구 생각나 할 때 각자의 추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또 지역, 도시냐, 농촌이냐.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서로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글씨는 작은데 이거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개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서부터 조선 개국 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상하 당쟁이 많던 시기,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테마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고려말 나라가 망했는데 웬 탈로, 그러니까 늙음의 문제는 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죠. 나라도 망하고 나도 늙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있었고 또 내지는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의 어떤 그 쇠망을 한 인간의 어떤 쇠망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대와 관련돼서 늘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국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이제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회고하는 부류 또 내지는 새로운 나라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요도 옛날에 옛날이야. 여기는 다 그 노래들 아시죠? 그렇죠? 예. 그 노래도 부르지만 대한민국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조각구름 떠 있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막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관련돼서 수업할 때 항상 9월 첫 주 되면은 이제 유튜브 멜론 뒤져갖고 요즘의 신곡은 뭔가 이런 거 파악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 두 가닥. 그래서 옛날도 회고하지만 왜냐하면 새 나라가 들어왔지만 사람이 싹 바뀐 게 아니잖아요. 고려 사람이 조선인이 되는 거 하니까 옛날이 좋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 새 나라에 하고서 또 찬양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도 있게 되고 또 이제 사화 당쟁 이런 것들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시대를 노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제 예전을 생각해봐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그런 또 여성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왜 무찌르자 공산당 몇 전환이냐 그거 하면서 고무줄 놀이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공산당을 무찌르자 오랑캐를 무찌르자 하면서 즐겁게 고무줄 놀이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으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무 끔찍한 노래들 그때 이제 그런 거 더 재밌는 거는요. 저도 이렇게 보기보다 액면가 같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4학년 때 예비군이 창설이 됐어요. 1968년 맞죠?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여학생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정하다 내가 괴롭히는 그런 노래 불렀다는 거죠. 그쵸? 저희 그 시절에 맹호부대 용사들하고 이런 거 다 알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사화당장 때는 또 사화당장을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시조하면 메인이 되는 것이 이제 성리학, 퇴계 이황, 율곡이 이런 분들 다 이제 성리학, 요때 이분들이 지은 시조가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대표 시조하면 다 이제 요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영남가당, 호남가당 뭐 이렇게 이제 갈려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것과 별도로 이제 신분에 따라서 기녀들의 시조들이 또 이제 한 몫을 해요. 기녀 시조는요, 시대와 무관하게 항상 님을 그리워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삶이 그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더 커요. 뭐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해야 돼. 막 이런 거. 내 사람, 내 님은 뭐 어디 있을까? 물론 뭐 여기서 이거 다 할 수 없는데, 사실 또 기녀들의 삶만 또 한참 해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개화기로 이제 개화기가 아니라 이제 영정시대, 근대화 하는 요 시기. 요때 이제 에서는 서민의식이 고취가 되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다양한 시조들, 뭐 사회 비판적인 것도 나오고, 막 이제 다양한 이제 분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억눌러뒀다면 이 시대는 분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막 이제 사설 시조, 뭐 에로틱한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해서 이제 그렇게 쭉 전반적인 개괄과 함께 한번 이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포인트를 둬서 볼 것은요. 시조와 이제 그림. 그래서 시조는 시대를 노래한다고 했었잖아요. 시조를 노래하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은 시대를 노래하죠. 네, 왜냐하면 벗어나면 공감하지 않잖아요. 그게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그림과 시조의 그 상동성, 요것을 같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우선 그 조선 중기, 요것이 이제 16, 17세기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곧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성리학이 팽배했던 그런 그 시대이죠. 우리가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통. 저는 가끔씩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전통이면 언제부터가 무엇을 본받는 게 언제 거를 본받아야 되나? 그 우리나라의 전통. 그럼 혹시 당군 할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통이 언제 그 전통? 우리가 말하는 대다수의 전통이 이 바로 성리학. 이때 굳어진 많은 관습들이 지금껏 이제 그대로 돼서 이제 법규처럼 이제 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6, 17세기 우리나라 특히 이제 퇴계 유황 이런 분들은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그 송나라의 주자가 확립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뭐 이제 있어 왔고 정의, 정호 뭐 이런 연구자들이 있고 한데 그 주자가 완성을 했죠. 집대성을 해서. 그래서 성리학 혹은 뭐 주자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시대가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양명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지각정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기현상처럼 성리학이 아주 그냥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리학자들도 본인들이 동양 최대의 학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고요. 동양 최대하면 뭐 중국, 일본인데 나라 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중국은 워낙 대륙이 넓으니까 이제 굉장히 뭐 아무튼 우리가 최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K 학문이죠. K 학문. 그래서 원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이 성리학은 아까 이제 그 당쟁, 상하 당쟁이고 당쟁이 이제 또 치열했던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게 세력을 잡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팀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세력을 잡지 못했을 땐 살림에 은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연히
산수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조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리학자들과 함께 크게 이제 발전되어 왔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시조를 혹시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잘 맞는 문학은 시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또 이제 전공자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시조가 정서에 맞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제 여기는 또 들으니까 편하네. 또 아까 볼 때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시조가 왜 무슨 우리 정서에 뭐가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또 뭐냐면 과거에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간결한 학문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시조의 간결성이라고 하는 것, 또 절제미, 세 줄밖에 쓰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미사여고 이런 거 못해요.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뭐 하면은 너 국문과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 무슨 제 인사말 좀 써줘. 그럼 그런 인사말을 막 나긋나긋한 말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봄 같으면 뭐 초록이 펼치는 이 계절에 막 이런 거, 아름다운 꽃잎이 흩날리는, 저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시조장광자라서 간결한 걸 좋아해서 그런 수식을 잘 안 써요. 필요한 것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간결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검약이라고 하는 거, 이제 뒤에 그림에서도 좀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산수 시조도 굉장히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산수화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워낙이 시와 그림은 뭐 서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시화 일치사상이라는 것을 그 북성시대의 곽희라고 하는, 이제 곽희는 한 이제 그 10세기에서 11세기 그때 이제 그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는 형상이 없는 그림이고, 실체가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형상이 있는 시이다. 그래서 시와 어떤 그림의 서로 그 동일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죠. 화가는 생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시인은 시로 표현하는 것이고, 뭐 노래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그 산수 애호 사상, 그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은 되었지만, 워낙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 도가 쪽인 부분이 많은데, 조선 시대에서는 그게 유가 사상의 그늘 아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뭐 다 그렇겠죠. 어떤 지배적인 어떤 사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 재래적인 사상과 함께 이렇게 습합이 되면서 또 그 나라 고유의 그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가지고 있던 도가사상, 이것이 완전히 백지화된다라기보다는 또 유가사상과 만나면서 같이 또 이제 산수 사상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 성리학 시대에, 그러니까 성리학이 이제 시대의 이념으로 자리하면서 이제 그때 또 사화 당쟁, 그러니까 당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을 많이 겪었던 이런 사대부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은 뭐 어쩌겠어요. 이제 벼슬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살림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영남가당, 호남가당 그랬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됐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벼슬을 하지 않아도 고향에 가면 그냥 산수자랑 가까이 하면서 농사 뭐 짓고 이런 것들 하면서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좀 뭐 예전 지금 살짝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너무 없으면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뭐 이게 이제 뭐 지방에 이렇게 논밭 있고 한 경우는 또 이제 그게 또 거기에서 뭔가 또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산소를 찾으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좀 그 이념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게 돼요. 그리고 그런 그 정해를 이제 어떤 시조로, 사실 요거는 이제 시조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약간 여기 좀 수정해야 될 것은, 그런 이제 산수화는 사실은 이제 그 도화서에 그 과거에 도화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화가들이 주로 많이 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고, 뭐 개인적으로 뭐 했을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배경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시기에 그런 어떤 성리학과 함께 요즘 살짝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수기침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성리학의 이념이다 보니까 또 전반적인 사회 이념이 또 되기도 해요. 즉 이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자연과 합의를 하고 자연 합의과 이제 천리 지적, 곧 요거는 어떤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조화, 자연과 내가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 그러한 그 생각들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냥 안정적인 느낌은 좀 주지요. 그림이요. 예. 근데 요건 이제 김씨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재, 한자로는 그냥 김재가 되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 이름을 할 때는 꼭 김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림 제설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뭐 이제 그림은 잘 모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따로 이렇게 찾은 거라서, 예,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은 조금 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 안견, 그러니까 그 몽유도원도 그린 안견의 화풍을 굉장히 많이 닮아서 이제 편파구도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치게 하는 이제 그런 구도. 근데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제 잃지 않고 있는 균형감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주산, 그러니까 주된 그 산봉우리가 있고, 마을, 정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전경, 제일 가까운 거, 또 후경, 또 저 멀리 원경,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조화롭게 이루어진 이런 그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아요. 왜?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이 시대가 지향하던 그런 그림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하고, 굉장히 어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 이런 것들을 꾀하는 것이라고 하겠고요. 요건 또 이제 이정근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러니까 설경산수도라고 합니다. 수묵 담채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설경 그림이 많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딱 봐도 굉장히 중심축이 그러니까 딱 그 가운데 이제 무게 있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앙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겠고, 아까 거보다도 좀 더 안정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이제 그려져 왔고요. 뭐 대표적인 것만 뽑았고, 우리나라 그런 이제 도화서에서 있었던 그림을 모아놓은 도감에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 많이 있어요. 하고 이제 시조에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조가 역시나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그러니까 도산 12곡 중에서 이거는 11번째 시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성리학이 유행했던 시기의 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도산 12곡, 그러니까 요거는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12수의 시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연시조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때 이런 연시조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아마 이제 뭔가 이때 이거 다 이제 성리학자들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뭔가 이제 좀 가르침 이런 걸 하는데 역시 그 선생들은 말이 많아서 한의론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시조 형식을 따르되 구분을 하는 이제 연시조 형태 이런 것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청산 유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푸르름 또 얘는 유수는 흘러간 이런 것인데 얘들은 항상 이 산수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를 항상 지키고 있는 것이죠. 청산은 늘 푸르고 물은 늘 흘러가고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인간과의 합의는 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과 나를 일치시키는 저 자연 봐 그렇잖아 우리도 만고상청하자 항상성을 지녀 뭐 이런 노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암 송시열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청산도 절로절로 자연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엔 나도절로 여기다 청산다 저절로 우리가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이 곧 저절로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자연에 맡겨두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절로 자란 무민이 늙기도 절로 하여라 예 늙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자연에 좋아하잖아요. 거역해도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수를 이제 시 대상으로 삼는 이제 16세기, 17세기의 작품들인데요. 지금 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각각의 항상성을 지닌 것.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늘 해서 자연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처럼 살면은 편할 텐데 요즘에 자꾸 이제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가 돼서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송시열의 시조에서도 저절로 그래서 늘 친자연 이런 것들. 요즘은 저절로 하는 꼴을 못 보죠. 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작위, 그래서 요즘 자기 이런 것들이 하게 돼서 이건 이제 자연의 합의과 이제 그 천리주정, 그 천리의 그 이제 올바른, 그러니까 하늘의 그 위치의 발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수기와 치인의 이중적 지향이라고 했는데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혹은 또 치인 다른 사람을 이거는 수기는 나를 수양하는 거고 다스린다기보다 나를 수양하는 것, 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인데 이제 이것도 그 성리학자들의 어떤 이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나를 원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달즉하면서 시대가 나를 영달을 하면은 그러면은 시대에다가 경선치하 세상,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선을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궁하면은 그냥 나 혼자 독선을 하면서 나를 수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거하면서 수양하는 것이 시대를 등진다는 개념보단 때를 기다리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거. 꼭 어디에 나가서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래서 내 공부하면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사고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물러 있는 시대에 이런 어떤 그 수기의 이제 시조를 많이 또 하게 되죠. 물론 또 송강 정철 같은 또 작가는 치인을 할 때도 뭐 훈민가 이런 거에서 이제 백성들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수기와 치인 근데 또 성향상으로 그냥 나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그냥 내 공부하는 거 좋아. 뭐 이것만을 또 좋아하는 취향도 있어요. 근데 또 자꾸 어머니가 고시버리는데 어떡해? 이래서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 거 또 이제 있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갈등이 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치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갈등들이 있게 되는데요. 네, 요거 먼저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조금 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 그 해상도가 좋은 걸로 하기는 했는데, 요거 이제 이경윤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 산수인물도인데요. 이제